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의 최은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그 학교 복합시설 추진 방향이나 외국 사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PT를 통해서 아마 오신 분들이 어쨌든 뭐 세부적으로 뭐 그게 법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큰 방향과 개념, 그리고 제가 어쨌든 연구자로서 그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그 이 좋은 사업이 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누르면 되네. 예. 일단은 저희가 복합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도 감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많은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로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이 경기도에서도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은 특정 그 시를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구 추정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명확한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좀 더 균형적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좀 인구 유출이 안 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도시재생 또는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지역 활성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좋은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 이용 시설을 만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그 점으로 찍혀 있는 표를 보시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우리 지역은 10년 후 또는 5년 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그 인구들을 좀 더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지금 그 경고가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작게는 뭐 몇 퍼센트, 크게는 뭐 2~3배 정도 되는 인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조금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인구들을 유치를 해서 늘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점점점 지역에 있는 재정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점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인구가 증가되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사업들 또는 그런 시설들이 어쨌든 그 지자체에 큰 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다시 확장을 하고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계획들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똘똘한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뭐 부채를 줄이거나 내실을 다지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조금 더 축소된 상황에서 좀 더 압축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성장을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스마트 축소 또는 스마트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로서 이제 얘기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점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시기에 도달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서 과연 다시 이런 좀 무모한 다시 그 재성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요 아래에 이 빨간 점이 쳐져 있는 요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요 현실 파악을 해서 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영스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딱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역은 이제 작은 지역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정도의 인구를 이렇게 8만 정도의 인구로 우리가 축소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똑같은 재원이 조금 더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급 또는 확장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어쨌든 그 일상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또는 이걸 통해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이제 이 도시의 경우도 이제 그 교통 거점을 통해서 이제 축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압축을 하고 좀 더 편리한 또는 질이 좋은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어쨌든 북미나 일본에서도 수립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삶의 질의 용도를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축소와 스마트 성장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각 이렇게 뭔가 그 재원을 통해서 나눠서 조금씩 짓는 것들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압축해서 좀 더 고급화시키고 조금 더 확장해서 짓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이제 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은 뭐 일자리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그 이 용도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것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압축시키고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좀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사 용도들이 두 개가 있으니 합쳤을 때 하나를 지우고 하나로서 뭔가 커버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재원이 투입돼서 만드는 것들을 좀 더 하나로 크게 좀 더 확장돼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화 마인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복합화 여러 연구들을 하고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 복합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시 단순히 뭐와 합쳤을 때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것들을 떠나서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좀 더 성공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실함이거든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지역이 조금 더 이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유효한 건데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또는 용도를 복합화시켰을 때 정말 지역의 경쟁력이 증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관광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주 환경의 수요가 정주 인구의 수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주변에 어쨌든 삶의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의 그 세부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필요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용도와 이 용도가 합쳐졌을 때 과연 각각의 용도가 분리됐을 때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고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의 니즈나 수요들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런 니즈나 수요들을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피드백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또는 이걸 통해서 주변의 다른 어쨌든 활동들이라든지 다른 어쨌든 것들을 연계를 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합화 마인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복합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목적에 두지 말고 복합화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복합화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거를 목표로 해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요 내에서 좀 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 또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어쨌든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의 경쟁력 또는 이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냥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에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과연 이걸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용할 사람들이 내가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사는 보람 또는 혜택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 가지 복합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복합화 사업들의 이제 문제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과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몇 번의 제안서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름답게 꾸며서 제안해서 바꾸보자라는 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어쨌든 현장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제안서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기는 하지만 만들어졌을 때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자의 니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설이 향후에는 또 유휴 시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는 주민들이 내 옆에 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별로 뭐 이렇게 탐탁지가 않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확보하기 쉬운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정말 재미가 없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운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용도가 복합이 돼서 꾸준히 재밌게 잘 운영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여러 부처라든지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만 사업서 쓸 때만 이제 뭔가 협력이 된 것처럼 꾸며지고 그 이후에는 딱 빠져서 좀 더 부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온 것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유대감이라든지 뭐 만족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다시 저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를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좀 네덜란드에 있는 사례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뭐 너무 먼 길이긴 하지만 방향성은 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복합화가 진행이 됐을까를 찾아서 역추적 해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80년대에 그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정책에서 뭐 교육, 여가, 건강관리, 돌봄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학교도 있었고, 뭐 놀이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의료, 보건, 육아, 보육, 체육 이런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그런 용도에 대한 어쨌든 고민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통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의 이러한 죄송합니다. 학교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액티비티라든지 용도들이 다 조금씩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고 확장되고 조금 더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감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심의 아동 및 부모 관련 서비스를 연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로 이 정책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집중된 그런 정책들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복합화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뭐 교육, 뭐 일자리, 보육, 체육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도출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사례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구조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향대로 만들려고 하려다 보니까 복합화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교육, 레크레이션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구성원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돼서 쌓여져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많은 이제 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서비스의 구조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프로그램도 보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제 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복합화라는 얘기가 나와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내외에서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적인 이제 피드백과 운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지역사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하나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좋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지속적인 어쨌든 그 자체적인 이제 운영 조직이라든지 관리 조직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결론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파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쨌든 조금 학교라든지 자체위원회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을 해 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위원회에서는 이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챙기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원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그런 다른 용도들을 여기에 껴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중앙부처를 어떻게 연결해서 재원들을 이렇게 여기에 좀 더 집중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들의 역할 분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 스쿨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스쿨에 있는 참여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다양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와야 되느냐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 끌어들여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이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서비스가 훨씬 더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카테고리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일 제가 띄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복합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확장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용도와 어떤 용도가 결합돼서 하는 거다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 아이들과 부모들의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학교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지정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관들이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다양한 개방 시간과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되게 프랙티컬한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더 통합을 하자. 정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합을 해서 잘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액티비티들과 또 지역사회 활동도가 연계할까, 뭐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아마 커뮤니티 스쿨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생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 보육, 이쪽에서의 파트너집은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뭐 사회복지 조직, 여기가 주요 파트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중등 이상의 교육 파트너는 조금 더 액티비티 측면에서 뭐냐면 뭐 스포츠 연합회, 뭐 예술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체험들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직업 체험, 또는 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들이 주요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구조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복합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했듯이 용도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학교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학생들,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부모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필요로 하는 뭐 보육시설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 부모와 이 어린이, 이 그룹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이 그룹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의 감독자가 되는 뭐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여기가 1차적 저는 커뮤니티라고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복합화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되게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있는 여러 공간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스포츠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웃이라고 하는 부분, 뭐 노인 또는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민간 조직들이 당연히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어떤 활동을 또는 행위를 통해서 이 학교라고 한 복합화된 학교를 중심으로 제2차, 3차의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 또는 그러한 체계를 짜주는 것이 결국 저는 도출된 복합화의 개념이고 이게 복합화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1차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복합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좀 더 확장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복합화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례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볼 텐데요. 뭐 제가 어쨌든 제일 좀 유익이 봤던 이제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뭐 이름은 위에 있으니까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고요. 초등학교 세 군데랑 뭐 어린이집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지역이 좀 재개발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브랜딩, 이 공간, 이 지구가 조금 더 교육과 문화와 또는 이 주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더 고급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초등학교들을 여기에 좀 더 집중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민 이용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재원을 조금 더 똘똘하게 써서 이제 좀 잘 만들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도출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뭐 놀이, 어린이집, 방과후 교육, 그다음에 강당, 식당, 청소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이제 그 복합화시킨 사례인데요.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의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 안에 학교가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뭐 강당, 식당, 체육관, 전시 공간은 자기들 자체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진 그런 주민 어쨌든 커뮤니티 센터를 쓰는 거죠. 당연히 시간대라든지 동선 체계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쪽에다가 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짓고 여기 이 주민센터에다가 체육관을 줘서 그냥 그럭저럭한 체육관을 2개 만드는 것이보다 그것들을 합쳐서 여기에 괜찮고 좋은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하게 하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뭐 학교 체육관인지 또는 주민센터 체육관인지 그 구분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학교 체육센터가 너무 좋아. 우리 학교 식당이 너무 좋아. 그게 결과적으로 복합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그 수요 눈높이를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충족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면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주민 커뮤니티 센터인 거고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게 당연히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로비 부분이 보면은 이게 학교의 로비가 아니라 그 주민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의 로비가 되는 거고 뭐 도면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학교들은 이게 아마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뭔가 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부분 그 사이에 그런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또 뭐 그런 뭐 어쨌든 센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연결돼서 이러한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다 같이 어쨌든 공유해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약간 이거는 좀 수평적으로 좀 펼쳐놓은 사례인데요. 뭐 요건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들이 각각의 이렇게 자기 출입구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노인 뭐 주거 시설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요 네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들의 환경을 좀 풍요롭게 하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노인인데 이 노인분들, 그러니까 뭐 아프신 노인분들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신 노인분들, 근데 뭐라도 봉사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노인분들의 어떻든 주거에서 뭔가 주간 활동을 제공을 하고 이분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아이들과 공유한다. 이 네 가지의 틀을 가지고 한쪽에 좀 이렇게 몰아서 이제 뭐 주거 시설을 놓고 나머지 부분에 어쨌든 학교라든가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설들을 놓은 건데요. 찾아봤더니 지자체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타가소 뭐 이런 뭐 좀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들어갔고 학교는 달랑 교실이랑 뭐 체육관인가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합하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똘똘하게 나눠서 같이 쓰는 형식으로 복합화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되게 재밌던 사실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뭐 저희 뭐 급식도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뭔가 봉사도 하시고 뭐 시험 감독도 하시고 그다음에 방과후 때 와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고장난 어쨌든 공간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한때 날렸던 목수인 분이 거길 또 관리도 해주고 뭔가 그런 사람과의 연계를 해주는 그런 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중첩시켰을 때 시너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뭐냐면은 요것도 학교고요. 요것도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뭐 운동장과 공원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쓰는데요. 뭐 요것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뭐 이 학교가 자기네 시설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면 이 학교에 있는 어떤 실을 빌려 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만들어졌고 좀 더 지나서 2차적으로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당연히 뭐 의료 복지센터라든가 놀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어떤 상가들도 뒤에 있는데 상가들도 막 이상한 상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들의 상가들만 들어와서 그렇게 복합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주택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여기에다가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도면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뒤에는 조금 닫혀져 있고 앞에서 열려 있어서 여기에 있는 뭐 공원이나 운동장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되고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다채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외부 활동할 때는 여기에 나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이게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컴팩트하게 지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례는 이제 점점 이제 뭐 웰빙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센터를 엄청나게 잘 지은 사례예요. 뭐냐면 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동네에 있을 수 없는 거의 국제 규격의 스포츠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필요하니까 그걸 합쳐서 여기다가 어쨌든 엄청나게 고급의 스포츠 센터를 지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스포츠 센터, 뭐 스포츠 공원 조금 더 이런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이 학교를 조금 특화시킨 당연히 이 학교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접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엄청 스펙터클하죠. 결국 학교에 있는 스포츠 센터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 있는 국제교육의 스포츠 센터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들이야 또는 이것들을 보는 이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보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부가적으로 거기에 있는 뭐 타가소 이런 것들도 엄청 잘 지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시설들의 예산들을 복합화시켰을 때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더 고급화를 시켜줘야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 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뭔가 이 공원 안에 또 산지 안에 지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학교예요. 요게 학교고 앞에는 뭐 체육 전시 다목적실을 좀 더 큰 실들을 배치한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볼 때는 이게 학교는 숨어 있고요. 여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길의 면한 부분인데 좀 큰 실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좀 개방되는 부분이고 좀 떨어져서 이 부분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는 자체적인 자기들의 어쨌든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어떤 뭐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해서 엄청난 높은 층고를 마련해서 개방된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부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배치의 부분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좀 푼 사례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지역이 거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정말 이제는 막 이제 없어지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합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를 만들면서 또는 뭐 신규주택도 있지만 학교를 만들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시민회관, 뭐 스포츠홀, 도서관들을 요 하나에 묶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카페예요, 카페. 그러니까 여기가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심심하면 이제 요 카페나 홀에 나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차도 마시고 TV도 보고. 정말 이 동네에서 하는 그러한 어쨌든 보면은 정말 중요한 생활 SOC 시설인데, 그게 그런데 이렇게 복합화시키다 보니까 뭐냐면 커뮤니티 센터의 회의실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도서관의 독서실이랑 같이 쓰면 된대요. 그래서 같이 썼대요. 그리고 홀이라고 하는 게 카페도 되지만 주말에는 스포츠 카페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극장으로 변하고요. 그게 시험 기간에는 거기에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공부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페니까 매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포츠 시설의 매점 역할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요. 때에 따라 거기서 무슨 뭐 교육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변화하면서 멀티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0제곱미터를 절약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합화를 시켰을 때는 훨씬 더 여기에 복잡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 아래에 보면 이런 모습이 그러죠. 아이들은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요 부분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주민 무슨 공연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스포츠 홀도 그냥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게 초등학생 부모들이 이 지역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이제 성장의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그 학교 시설의 전략을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쨌든 수요자, 이용자 중심으로 사람들을 좀 설정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용도와 유형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사람, 어떠한 커뮤니티와 어떤 집단들을 연결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게 하고 또는 추후에 운영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직 시설보다는 뭐 교육, 보육, 여가, 놀이, 문화, 운동,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혜택을 줄까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인지가 될 거고, 학교에 있는 어떤 여러 필요한 용도들을 조금 더 크고 좋고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뭐 그거를 만들다 보면 뭐 접근성, 연계성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뭐 부지 선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아마 도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서야 어떤 시설을 우리가 만들자, 어떤 유형 용도를 도입하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체육관이야, 처음부터 우리는 뭐야 라고 설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너무 고생을 하셨지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 기획 단계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그룹과 다양한 이제 뭐 공공 또 민간의 어쨌든 그런 주체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쨌든 제가 이제 복합화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뭐 인구 소멸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사명이 너무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예전에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이 복합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앞에서 인구 소멸, 뭐 압축, 재성장 이런 것 통해서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절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동네 또는 이 지역에 사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사람 위주 또는 서비스 위주 또 만족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위주로 좀 짜시다 보면 조금 더 이 기존의 다른 이제 쪽에서 했던 복합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보람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